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조상이 남겨준 재미있는 얘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외동아들 동희는 생활이 너무나 가난한 나머지 남의 집 머슴살이로 들어갔습니다. 동희를 머슴살이 보낸 그 어머니는 혼자 살면서 모진 고생을 했습니다. 동희의 주인집은 젊은 과부 혼자서 살고 있으면서도 머슴을 큰 머슴, 작은 머슴, 꼴머슴 세 사람이나 데리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엌대기 여자도 5명이나 데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과부는 부자지만 항상 검소하고 매우 얌전해서 남을 잘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엌댁을 5이나 데린 것이죠. 때는 한여름, 보리 타작이 한창일 때 뜻밖의 비보가 왔습니다. 바빠서 자주 돌아보지 못한 큰 머슴, 즉 동희의 어머님이 별세했다는 것입니다. 큰 머슴 동희는 여기저기 흐트러 놓은 보리섬이나 마당에 늘어놓은 보리가 마음에 걸렸지만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죽음도 슬펐지만 장례를 치를 것도 막연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어머니 시신을 나무 지게에 짊어지고 동희가 나무할 때 자주 쉬었던 지게자리로 찾아갑니다. 그곳은 언제나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군일을 시작해 자리를 반듯하게 파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쪽 산등성이에는 어사 박문수가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명당 자리인데 어떻게 저 자리를 알았을까? 아하, 하관 시간은 잘 맞춰야 할 텐데. 이렇게 혼자서 말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상주는 굿 안에 들어가 엎드려서 자리를 손으로 짚어보곤 했습니다. 드디어 하관을 하려고 할 때 박어사는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보아 상주, 어떻게 그 자리를 택했고 하관 시간을 그리도 잘 맞추는가? 하고 물었겠죠. 그러자 그 상주가 말하기를, 제가 평소에 하도 가난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홀로 계시는 어머니를 몹시도 고생시켰습니다. 겨울이면 찬방에서 몸을 움츠리고 주무시는 모습에 안쓰러워서 평소에 제가 나무지게를 받쳐놓고 쉬었던 이 지게자리가 따뜻해 보였고, 또 이 굿 안에 햇볕이 제일 바로 쪼일 때까지 기다려서 지금 하관하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박어사는 그래서 구단에 들어가서 손으로 짚어보곤 했구나. 그래, 정말 장하구나. 사람이란 모든 일에 제 정성만 다하면은 때는 결코 오는구나 하면서, 자네가 이 자리에 산소를 쓰고 나면 사무 전에 3천석의 부자가 될 것일세 하고 박어사는 흐뭇한 듯이 말하면서 돌아서 어딘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동희는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밤이었습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천둥이 치고 비는 물을 퍼붓듯 했습니다. 동희는 주인집 보리섬과 늘어놓은 마당의 보리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주인집으로 쫓아갔습니다. 마당에는 낮에 타작한 보리가 그냥 널려있고 보리섬은 여기저기 비에 젖고 있었습니다. 낮에 일을 한 작은 머슴은 잠에 골아 떨어져 자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 머슴 동희는 정신없이 알보리를 끌어모으고 한편 보리섬을 들려고 할 때 그 주인 여자도 같이 받들었습니다. 둘이서 이리 들고 저리 놓고 하는 바람에 서로의 몸은 부딪히고 실키고 하였습니다. 주인 여자는 갑자기 쫓아나왔기 때문에 그 얇은 속옷이 비에 젖어 알몸 살갗이 환히 보일 정도로 옷은 몸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밤이 으슥해서야 설거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큰 머슴은 집으로 돌아왔죠. 주인 여자는 제 방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 남편 없는 사람을 위해 저렇게 제 살림처럼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날이 새자 그날이 사무날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음식을 차려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제를 여자와 같이 지냈습니다. 사무를 지내고 주인집으로 가니 젊은 여자는 큰 머슴을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깨끗한 새 옷을 한 벌 내놓고 큰 머슴에게 입혀놓고 주인 여자는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오나 아무래도 내 재산을 지켜줄 사람은 그대뿐인 것 같으니 이 살림을 맡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100년 가약을 맺고 크게 잔치를 벌이고 이 머슴은 그 집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의 재산이 삼천석이었다고 합니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잘 하다 보면은 이렇게 큰 복도 돌아오는군요.